나른한 봄철, 무기력감과 피로가 느껴질 때 의심해야 하는 건 바로 혈액 속 적혈구 감소 등으로 인해 생기는 빈혈입니다. 쇠약한 노년기에 빈혈에 걸릴 확률은 건강할 때보다 2배나 높은데요. 하지만 노년의 빈혈은 단순 노화 현상이 아닌 또 다른 질환의 적신호일 수 있다고요. 영양결핍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골수 형성 이상 등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빈혈의 증상과 원인, 빈혈 예방에 좋은 실내 운동법까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보통 이제 핑 돌게 어지럽고 피곤하고 나른하고 뭐 숨도 좀 차면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봄을 타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어르신들의 빈혈 증상일 수도 있다고요. 네, 나이 들면서 빈혈이 생기게 되면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어지러움, 숨참 또 그다음에 불편함, 되게 피곤감 이런 것들이 느껴져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진단과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내가 숨어있는 다른 질환과 겹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빈혈이 생기게 되면은 빈혈이 없어진 그만큼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심장 기능이 괜찮을 땐 별 문제가 없는데 심장이 안 좋을 때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되면은 협심증이 생기거나 심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빈혈로 어지러움증 때문에 넘어지시거나 하면 큰 사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티버스로 빈혈과 관련한 궁금증들이 좀 올라와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일단 고혈압 21년이 됐습니다. 많이 마른 68세 주부인데요. 최근 뒷목이 뻐근한 증상과 현기증이 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품도 자주 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있고요. 네. 질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위에 민들레 장아찌님도 72세 여성분이신데 요즘 따라 어지럼증이 심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2, 3분 정도는 휘청거릴 때가 있고 아이고. 숨도 많이 차고 이런 게 빈혈인가요? 걱정되는 증상들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빈혈의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이라는 게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따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감이 들고요. 심한 경우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폐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요. 조금만 움직여도 계단 오르기,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 어려워지고요. 또 빈혈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결핍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영양결핍으로 생기게 되면은 손, 발톱도 쉽게 부러지고 또 빈혈의 원인 중에 하나로 출혈에 의해 생기게 되는 빈혈에는 변 색깔이 거무스름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면 혹시 내가 먹는 게 좀 부실해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이와 관련한 질문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에 네, 체질적으로도 잘 안 받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느낌이라 고기를 안 먹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는데 60이 넘으니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이 자주 드는데요. 고기를 꼭 먹어야만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빈혈이라는 게 가난할 빈자의 피혈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쓰시네요. 네. 예. 근데 이게 피가 부족해서 나오는 게 빈혈인데 이 고기 덜 먹으면 이렇게 피가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빈혈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양결핍에 의한 빈혈이 있습니다. 이게 네. 전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요. 예. 이제 만성 출혈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있고 그리고 과도하게 음주를 하시게 되면 역삼결핍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어도 이제 이런 비타민 B12 결핍으로 해서 우리가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만성 질환, 그러니까 심부전, 간부전, 또 심장부전 이런 것도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암 때문에 이 장내 출혈 때문에도 빈혈이 생기게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고령에서 많이 생기는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빈혈을 동반하면서 혈소판이나 백혈구 수치에 이상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말초 도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혈이라고 다 같은 빈혈이 아닌 건데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먼저 영양결핍성 빈혈일 때 영양소가 다양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영양소별로 증상이 좀 다른가요? 예, 먼저 단백질이 결핍이 되면 이제 손발톱이 잘 부서지게 되고요. 철분이나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피로감도 오고 어지럼증도 생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구내염이라든지 혀의 염증, 동통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B12라는 게 결핍이 되면 네. 처음에는 손발의 감각 이상으로 오다가 심해지면 다리에 마비가 생겨서 못 걷게 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 증상을 앞당기게 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영양이 부족하면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들 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드릴게요. 네. 먼저 요거. 단백질 여기에는 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있고 콩도, 두부도 있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그다음에는 보시면 또 어떤 영양소냐? 비타민 B12. 네, 예. 조개,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 소간까지 이렇게 소간. 있었습니다. 네. 자, 이쪽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네. 네. 어휴. 요거는 이제 뭡니까? 채소들이네요. 그죠?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오렌지, 케일 있고요. 그 엽산 옆에는? 식품이죠. 네. 철분. 철분 식품이 있어요. 달걀, 뭐 깻잎, 굴, 견과류 같은 것들. 영양 덩어리로 소문난 음식들이잖아요, 이게 다. 그렇네요. 네, 빈혈을 예방하고 빈혈을 치료할 때 쓰는 식품들은요. 바로 빈혈이라는 게 우리가 빨간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 빨간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단백질, 비타민 B12, 엽산, 철분들이 많은 식품을 골라서 드시면 되는데요. 단백질 식품은 진짜 여기 보이는 고기랑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죠. 그다음에 콩류 같은 건 무게의 20% 정도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부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서 10% 정도가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12는요. 동물성 식품에 사실 골고루 다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충분히 드시면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생선이랑 조개에도 많이 들어있고 소간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반면 엽산은요. 식물성 식품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푸릇푸릇한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거나 저게 커다란 연꽃잎 같은 게 케일이거든요. 케일,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고 과일 중에서는 오렌지에 되게 많아서 임신부들이 많이 드시는 과일이 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철분도 좀 골고루 들어있는 편인데 요즘 맛있는 굴, 그다음에 겨라는요 흰자보다 그 노릇노릇한 노른자에 철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채소류 중에서는 깻잎에 많고 그 옆에 놓여 있는 견과류도 철분이 많은 식품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암으로부터 오는 빈혈은 이 검은색 변을 본다고 했는데 왜 붉은색 변이 아니라 왜 검은색 변이에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출혈을 일으키는 암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소화기계 암들, 위암과 대장암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출혈이 소화기계 좀 위쪽에서 소화관 위쪽에서 일어나면 음식물이랑 똑같이 내려오면서 음식물 소화되듯이 피도 같이 소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색깔이 자장면에 가까운 굉장히 검정 색깔이 되는데요. 소화관의 밑에 쪽에서 항문에 가까운 쪽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소화가 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혈액에 가까운 선홍색의 대변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빈혈의 마지막 원인으로 전 이거 좀 봐야 되겠어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이름도 어려운 병을 꼽아주셨는데 이거 그냥 두면 좀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양 교수님? 예,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이제 젊은 층에는 드물고요. 우리가 고령 나이 드신 분한테 많이 생기시는데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하면 이 병 많이 의심을 드립니다. 이제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에요. 골수에서 네. 비정상적이지 않은 혈액세포들이 생성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백혈구, 혈소판, 이런 적혈구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범혈구 감소증이라는 걸 총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노인분들이 빈혈이 장기화되고 그렇게 되면 사망률이 증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심혈관 질환도 생기고 기억력 떨어져서 치매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낙상 같은 거에서 골절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신체 증상들이 많이 동반이 돼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증상이 없는데도 빈혈 진단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는 정확한 원인을 꼭 감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겠고요. 네. 이쯤에서 빈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재밌습니다. 채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빈혈이 온다. 당연히 오죠. 와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빈혈 예방하는 식품으로 예. 달걀, 고기, 굴 먹으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 풀떼기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네? 풀떼기 굉장히 싫어하시나 봐요. 네. 그래요. 박 교수님 어떤가요? 네. 네, 저도 풀떼기만 먹는 식사를 좋아하진 않지만 채식을 한다고 다 빈혈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채식을 하시면 빈혈에 굉장히 고위험군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비타민 B12랑 철분 때문에 그런데요. 비타민 B12는 여기
보시면은요 네. 대부분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회식을 하시면은 식물성 식품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핍이 오는 거고 철분은 동물성 식품이랑 식물성 식품에 다 들어 있는데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는 철분이 예. 그 채소에 들어 있는 철분보다는 훨씬 우리 몸에서 잘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 그래서 냉장고에 놓고 뭐 채소가 먹는 게 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식사를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잘 챙겨서 드셔야 되고 이렇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 비타민 B12나 철분은 강화식품을 드시거나 영양소로 꼭 보충을 해주시면 빈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겠다. B12를 제가 간과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오해와 진실도 네. 보겠습니다. 빈혈이 있으면 격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금물이다. 이것도 헷갈려요. 이것도 예, 옵니다. 왜냐하면 빈혈이 있으신 분들 운동장에 서 있기만 해도 딱 흙냄새만 맡아도 막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낙상 위험이 네. 옛날에 애국조회 때 쓰러지는 맞아. 친구들이 맞아, 꼭 맞아. 있었어요. 그건 혈액순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격렬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요. 적혈구, 헤모글로빈, 뭐 적혈구 용적률 이런 것들을 다 감소시키기 때문에 빈혈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빈혈을 개선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이 중간 강도의 운동은 계속 하게 되면 골수를 계속 자극해가지고 적혈구를 생산시키고요. 혈장량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혈액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 근력 운동에 비해서 혈장량의 혈액량을 더 많이 생성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좀 챙겨보시고 그다음 질문은요 이거예요. 빈혈이 있는 사람 탈모기 쉽다. 아 이거 X로 해볼게요. 네, X. 아니 근데 무슨 빈혈과 탈모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네. X. 정답은 O입니다. 안 돼. 엄청 의외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철분 자체가 우리 혈액세포 내에 구성을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헤모글로빈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철분이 원래 혈액에만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우리 모낭세포의 성장, 촉진에도 관여를 해요. 특히 이제 철분을 저장하는 페리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모낭 성장에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만성으로 빈혈이 되게 되면 이 페리틴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낭세포의 관여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빈혈이 장기화되면 모낭세포 성장이 더디게 되고 모발도 가늘어져요. 그러면서 그래요? 탈모가 오기 쉽습니다.